서울 근교에 있는 임야입니다. 소나무 숲의 가치가 1조 3,538억 원입니다. 건축 가능하고 숲 야영장 1,600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지 이 넓은 도로는 한 6m에서 한 10m 되는 넓은 도로고 나라 땅입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예요. 요리로 이렇게 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이 땅은 전부 나라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라 땅까지 다 합하면 예, 8만 평이 넘습니다. 해당 물건 들어가는 도로 조건은 요 나라 땅 도로, 요 나라 땅이에요. 8m에서 10m, 6m에서 10m 넘게 나옵니다. 그 도로 통해서 요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당 물건 정상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차가 여기 철탑 하나 세워져 있는 그 능선 거기서부터 땅은 이쪽입니다. 전체 능선 정상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요 옆에 요 땅 요거 전부 나라 땅입니다. 네, 6m에서 10m 넘게 나오는 넓은 도로로 이 도로 통해서 들어와서 이리로 들어가시면 되는 물건지는 이것이고 옆에 요거 나라 땅입니다.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 버금가는 산세가 형성이 된 지역에 여기 이렇게 골짜기 사이로 차가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지까지. 해당 물건지는 여기서부터 대략 이렇게 이쪽 산 정상 부분까지고 들어가는 도로는 이렇게 안으로 정상 부분까지 해당 물건 땅 끝에까지 들어가고 그 옆에 요거는 나라 땅입니다. 네, 해당 물건 요 나라 땅 요거 나라 땅이에요. 6m에서 10m 넘는 도로 붙여서 안으로 땅의 끝부분까지 너머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고요. 물건지는 대략 이렇게 요 위에 땅 전부입니다. 여기 요거 나라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서부터 산 정상까지 전체입니다. 산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옆에 요거 나라 땅입니다. 도로를 일로 도로가 비포장인데 그 차 세우는 6m에서 10m가 넘어요. 요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 요리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저쪽에 있는데. 네, 저 안에 전기도 들어가 있어요. 요 앞에는 산업용 전기입니다.
당연히 저 전기 끌어다가 건축도 가능해요. 지금 이 길이 저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이 안으로 차 들어갑니다. 비포장이긴 해도 차 들어가요. 이리로 쭉 길이 예, 있어. 저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 폭 보십시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 두 분하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길이 차가 들어가게 나 있죠? 예. 해당 물건지까지 차 들어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고요. 차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해당 물건지 안에 차 통과해서 이 뒤에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 조건을 크게 보시면, 여기 큰 도로에서 요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이 전부 나라 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얘기는 여기서 했고요. 이렇게 차 들어오죠. 여기도 차 들어가죠. 뒤에까지. 해당 물건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건축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요거는 채석장인데 이 능선이 높고 멀찌감치 있어서 전혀 이 땅의 자연 상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 요 도로 구간에는 여기서 깎아가지고 옮기는 덤프 트럭들이 빈번하게 다녀요. 예, 이 흙길이 나라 땅이에요. 6m에서 10m가 넘습니다. 저 위에 채석장에서 땅 깎아가지고 덤프 트럭들이 빈번하게 다닙니다. 요 앞에도 벌써 땅을 다 깎아가지고 여기는 공사가 다 끝났고 땅 깎는 상황이 끝났고요. 저 위에는 계속 깎아요.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로 덤프 트럭들이 빈번하게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그 부분이 여기 요렇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덤프 트럭이 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 트럭이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있고, 덤프 트럭은 이리로 빠져나갑니다. 이리로 이렇게. 그거 감안하시고 수배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소나무 1조 3,53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배 가치, 그리고 도로 조건, 건축 가능한 땅이고, 들어오는데 이 옆에 이거는 나라 땅입니다. 예, 서울 근교입니다. 소나무 1조 3,538억이에요. 수배양장 1,600개 동시 오픈 가능한 큰 평수입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내 땅에 소나무 있으면 대대손손 커다란 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2010년 기사입니다. 지금 15년 지났죠? 2배 이상 줘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용은 법정 의무이고, 아파트 1000가구 분양할 때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관목 한 그루 심는 게 법 적용 할당량이에요. 따라서 1000가구 분양하면 교목 800에서 1000그루 심어야 합니다. 일산의 자이 아파트 소나무 500억 투입해서 그냥 대박 났습니다. 이 자이 아파트 그린 마케팅을 아주 잘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서초동 반포 자이 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단지 고급화 성공. 분양가 자율화 후에 차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따라하니까. 헬스장, 카페 노조 봐야 바로 따라할 수 있죠. 그런데 소나무 등 조경, 이 그린 마케팅은 누가 좋은 나무 갖다 심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잖아요. 이 자이 아파트 그린 마케팅으로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브랜드 그냥 완판이에요. 입주민이 소문을 냅니다. 소나무 가격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2,000에서 3,000, 40cm 찌들목인데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리트나무 지름 1m면은 4,000에서 5,000인데 소나무는 지름 1m면은 10억 이상.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부르는 게 수가예요. 소나무 가격은 수형, 수고, 수감폭, 충고직경 동일하다고 볼 때 찌들목, 조선일보가 가격 기준 잡은 찌들목 4배, 노성은 5배 이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랜 세월 강제로 쇠밧줄로 묶어가지고 장애를 준 장애 소나무입니다. 저는 이거를 장애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구부러뜨려서 비싸게 팔려고 한 건데 이거 멋있다고 사가는 사람 없으면 업자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라져야 할 조경 문화입니다. 강제로 저렇게 구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브랜드 아파트 소나무 7그루, 한 그루만 심어도 멋있죠. 요거는 1억 넘습니다. 8천만 원짜리 찌들목, 노송으로 가는 찌들목, 지름 1m 넘는 소나무예요. 롯데 캐슬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3그루 심어놨습니다. 그 옆에 1억 전후. 이렇게 심어놓는 이유는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붉은 빛이죠. 예, 적송입니다. 이게 우리 조선소나무예요. 요거 경포대에서 찍은 찌들목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어요. 아래 색깔 보십시오. 그리고 숲이 이런 터짐이 있는 숲이가 찌들목이고 요거는 아래 밑둥부터 붉은 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골피의 형태도 얘하고는 약간 틀리죠. 요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래 밑둥부터 붉은 빛은 내륙에서 아주 발견하기 힘든 나무입니다. 요거는 경포대에서 찍은 지름 1m 넘는 찌들목 소나무, 요거는 안성에서 찍은 지름 1m 넘는 노성급입니다. 저거예요.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1000m 넘는 고대에서 찍은 소나무입니다. 요거 숲이 형태는 잣나무 모양인데 소나무예요. 아래 밑둥부터 붉은 빛으로 거북 등짝처럼 갈라졌죠. 이런 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굴지에서 팔 수만 있다면 이런 건 100억 넘게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희귀한 나무입니다. 내륙에서 발견되는 찌들목, 지름 1m 넘어가는 건데 이건 아랫동 색깔 그리고 숲이 그 골피의 모양과 확연하게 다르죠. 이건 영실숲 1000m 고도에서 발견된 1000m 고도에서 찍은 영실 한라산 소나무입니다. 등짝처럼 갈라진 거북 등짝처럼 갈라진 골피를 가지고 있죠. 예,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굴지에서 팔 수만 있다면 저런 건 100억 이상 받습니다. 이건 내륙에서 발견되는 소나무예요. 내륙에서 발견되는 적송도 아래 밑둥은 색깔이 이래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붉은 빛인데 아래 부분부터 붉은빛 이런 거는 정말 희귀한 겁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여주에서 찍은 겁니다. 한라산 영실숲 소나무입니다. 멋지죠? 요거 잣나무 아니고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1000m 고도 영실숲에서 찍은 거예요. 거북 등짝처럼 갈라진 적송 한라산에서 찍은 겁니다. 내 땅에 소나무 1조 3,538억 원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정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하루에 올라가는 영상이 1개 이상 일주일에 수십 개씩 올라가는데 다짜고짜 주소, 평수 달라. 아주 무례해요. 아주 무례합니다. 하루에 영상이 여러 개씩 올라가요. 일주일에 수십 개씩 올라간다고요. 명시도 하지 않고 평수, 주소 달라. 아주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매공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공짜로 정보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경매공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시면서 임야 설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임야 전문 채널 땅 낙찰 받고 나서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토목 설명드리고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를 내야 할지 수배같이 설명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영상 설명하고 있고요. 임야 흙덩어리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 수배가치 얼마인지 아셔야 되죠? 탄소권이 3억 원, 수배가치 1조 8천억 원. 탄소권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내 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좋으면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라 할당 배출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채우지 못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즉, 내 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좋으면 팔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이에요. 산불. 올해 다행히도 동해안에 산불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산불, 화석연료, 기후변화, 강바닥, 저수지가 다 말라서 등짝처럼 갈라졌어요. 거북 등짝처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타요.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청정 에너지 써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과 풍력을 국책 사업으로 밀었는데 태양광 비리다. 뭐 처음에 검사 막 조사한다고 그러더니 결과가 뭡니까? 그럼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청정에너지 전 세계가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정말 무능합니다. 청정에너지 관심 전혀 안 갖고 있잖아요. 필요하긴 하죠. 원전도. 그런데 시장 규모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 시장 규모가 26경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내팽겨 버리고 관심도 안 갖고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다시는 뽑지 맙시다. 경험 없는 정책 경험 없는 사람 뽑으면은 나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지금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경험 없는 의사 매수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여요. 경험 없는 정치 경험 없는 사람 대통령 되니까 나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보시죠.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잘한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앞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이제 갈수록 추락하는 겁니다. 청정 에너지 확보 능력이 삼성전자는 234등,
대만의 TSMC는 52등이에요. 이런 격차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삼성이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해줘야죠.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다 바닥이에요.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요게 삼성전자, 요게 TSMC예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밀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곧 우리나라 수출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왜 그래요?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니까 그래요. 이 지도가 뭘까요? 우리나라 붉은 빛이죠. 인도네시아 붉은 빛이에요. 화석연료가 가장 싼 세계에서 꼴찌 국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입니다. 러시아 가스가 가장 싸고 중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풍력이 가장 잠깐만요. 예, 가스가 풍력이 가장 쌉니다. 이건 가스가 가장 싸고요. 러시아 흰색. 요거는 풍력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인도, 호주, 일본 태양광이 가장 쌉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 에너지가 싼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꼴찌 국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쓰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 어마어마하게 실추될 것입니다. 그거 윤석열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 굉장한 실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탄소 배출권, 내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좋으면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남이면 숲가치 1조 6,005억 원, 홍천이면 숲가치 1조 2,160억 원, 충남이면 7천만 원, 소나무 1,881억 원, 경북이면 3천만 원인데 소나무가 3,500억 원이에요. 전라도이면 1,500만 원인데 소나무가 567억 원, 경남이면 2,500만 원인데 소나무가 1,829억 원이에요. 소나무 3조 7,500억 원, 소나무 2조 7,386억 원, 소나무 5,653억 원, 소나무 9조 4,418억 원, 탄소권 2억 2,127만 원. 40만 평인데 여기는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수배 가치가 7천만 원짜리 2,925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이렇게 수배 가치 설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채널이에요. 그리고 입찰 상세 정보 제공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못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송하면 낙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경매공매 왜 하세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1,679만 원 공매입니다. 공매가 훨씬 경매보다 싸잖아요. 그런데 1,679만 원 공매 얼마 낙찰됐을까요? (2억 3,33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저 사건을 계기로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입니다. 처음에 정보 다 드렸죠? 부득이하게 입찰 정보를 제공 못 해드리는 겁니다. 낙찰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낙찰 확정되고 나면 다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 40에서 45일 이내 영상인데 제목 앞에 낙찰, 취하, 취소, 기각, 정지, 입찰 중단 단어 들어가지 않은 물건은 모두 입찰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물건입니다. 경기 가평, 정선, 원주, 횡성, 진안, 경북 청송, 충북 충주,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기도 고양시,
경남 사천, 대구 군이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주배양장, 개설분양, 낙찰 컨설팅 해드려요. 각각 영상별로 주배양장 오픈비용, 투자비, 손익분기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 설명한 영상들이에요.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임야 허가 여러 부서 거쳐야 돼요. 그 여러 부서의 모든 통과를 위한 법, 시행령, 조례까지 꿰차고 있지 않으면 임야 컨설팅 할 수 없습니다. 설계 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실력으로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됩니다. 탁월한 창의력으로 땅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하실 수 있어요. 떨어지는 유찰액으로 다리나 길 만드는 방법 설명드려요.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완벽한 땅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됩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직접 물건 찾고 현장 가서 성공하셨습니까? 임수나 3시간 이상 영상들입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삽시다.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뭐죠? 기후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거, 과일값. 예. 대표적이죠? 사과를 요즘 그 흔한 사과를 정말 큰 맘 먹지 않으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 촬영 가면 양봉업체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과일 먹기 힘들 지금 기후 상황이에요. 이러한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땅 낙찰받고 나서 산에 들어가는데 림수나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산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이방인이죠. 최소한의 활용을 하고 쓰는 것이 미래 가치도 살리는 것이고 서로 좋은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축복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축복명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려고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명령이에요. 축복명령은 제가 쓴 신학책에서 최초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요. 데이머,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터 예수사랑 운동가 약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일반 단행본으로 한 15권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의 삶을 3가지 주제로 살아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쓰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종교행위하고 평일날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품 좋은 바나바가 주의 손에 힘입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옵니다. 그 유명한 바울.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주변에서 그 제자 무리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족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극 존칭해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신앙 용어입니다.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을 살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을 신학적으로 논증한 책이에요. 기독교 신앙 원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책 사가지고 보십시오. 캠핑교회 하려고 하는 분들, 신앙생활 올바로 하자, 기독교 종교개혁 하자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축복명령 수행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기후 문제. 세 번째, 다스리라만 제대로 해도 전혀 생길 이유가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청지기, 내가 대리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 의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 기후문제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땅을 정복하라는 십자군 전쟁, 갑질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생하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두 가지. 집값, 양육비. 집값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임야, 국립공원, 도시 안에 다 있잖아요. 일부 환경기능 상실한 부분 풀어서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아래로 팔 수 있잖아요. 산세권 아파트 3분의 1 아래 분양? 이거는 뭐 집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집값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비싸야 합니까? 집값도 잡고 청년들 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시 안에 있는 국립공원 환경기능 상실한 거 조금 풀어서 땅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로 분양하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양육하는 문제, 이태원 참사 확실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야죠. 세월호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큰 사고에 대해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이태원 참사에서 아주 최고의 절정, 아주 그냥 뻔뻔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청년들 결혼해서 학원비 비싸, 사교육비 비싸, 안전 문제 보장이 안 돼. 아이 낳고 싶어 하겠어요? 앞으로 노인분들 연금 받고 앞으로 먹고 살 거 누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투표합니까? 노인들? 노인들 대부분 윤석열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노인들 지지층이 항상 윤석열 많이 나오잖아요. 경상도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찍은 대통령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찍은 대통령 떨어뜨려 놓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 노동해서 나 연금, 뭐 의료비, 지하철 공짜 그런 거 내달라. 그거 뻔뻔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떠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승만 부정선거 쫓겨났죠. 요즘 얘기로 하면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재하면서 사람 죽이고 엄청나게 죽인 독재자 박정희, 광주에서 사람 죽이고 정권 잡은 전두환, 자원에게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나라 돈을 승진해버린 이명박, 그리고 탄핵당한 박근혜,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말아먹고 있는 윤석열,
이 계보를 한번 보세요. 올바른 정치 집단인지 사람 죽이면서 독재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통치를 하려고 한 이 정치 세력이 올바른 정치 세력이냐고요. 역사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거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국민 국민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정치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당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배출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각성하십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투표하면 앞으로 당신들 주머니 계속 거덜나는 겁니다. 젊은 애들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으면 당신들 연금과 의료 그리고 공짜 교통비 그런 거 누가 뒷받침하냐고요. 지역 논리, 진영 논리 이런 한심한 논리 벗어나서 최선의 정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 그나마 덜 나쁜 짓 할 인간을 뽑는 것이 정치 투표입니다. 축복명령 수행, 림수나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기후 환경 문제 상당히 줄여나가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한 달에 300만 원대 입법 보조비도 받습니다. 얼마나 입법 활동 잘했고 공약 잘 지켜서 다음에 나온다면 또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6차 산업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땅 낙찰받고 나서 뭔가 소출이 나왔어요. 그냥 팔면 1차 산업. 고객이 와서 버섯 체험하면서 매출 올려주면 6차 산업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복지비 지원해줘요. 그거 하자 이겁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겠죠? 언어적인 단점, 상대방과의 관점, 대화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단점, 건강, 육체, 생각, 정서, 다양한 단점들 자연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 지원해 줘라.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은 국민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숲 좋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숲 누구 땅이죠? 예, 개인 땅 우리나라 66%나 됩니다. 훨씬 많아요. 국유림보다. 우리나라 임야가 64에서 65% 정도 되는데 그중에 66%가 개인 땅입니다. 근데 임야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6%가 개인 땅입니다. 그거는 알고 들어가세요. 개인 땅, 개인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나라에서 심었을까요? 네, 개인이 나무 심어가지고 울창한 숲으로 만든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 나라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상 이렇게 산, 밧줄 메고 곡괭이로 나무 심기 위한 홈을 하면 지게로 나무 묘목 싣고 올라오면 식목하는 현장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 되겠다. 잘 싣고 잘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둬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건목관 제도입니다. 건목관 언제 나무 어떻게 심고 현재 상태가 어땠다 일일이 기록하는 건목관 제도를 두고 산림청 주도하에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마을 단위가 크고 민둥산 규모가 크면 옆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당 지급하기 위해
묘목, 양묘장 운영해서 일당 지급해서 체계적으로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숲 침탈은 일제 때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6.25 전쟁. 그 후에 나무 팔아다가 먹고 살았잖아요. 땔감으로도 썼죠. 그거 부족하면은 나무 잎까지 긁어다가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그 나라가 온통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석탄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울창한 숲으로 만든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숲에 들어가서 쉬라고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주자 이겁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입법 목적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역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남들 다 하는 임장정보, 입찰정보, 경매지 읽어주고 그러는 거 저는 안 하잖아요. 이제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씩 몰려 살 이유 없습니다. 산에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택배, 광속으로 하루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12시간 내로 막 배달한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집니다. 이제 수도권에 3천만 명 이상 몰려 살 이유 없어요.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만 파악이 되면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땅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활용 개발 상담해 드려요. 뭐 쓸 땅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공짜 거절해요. 공짜 사절해요. 왜 도움을 공짜로 받으려고들 하시죠? 값 지불하고 도움 받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물건 서울 근교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워요. 산세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소나무 1조 3,538억 원. 소매영장 먼저 10개 오픈해 보시고 7억대 매출 해보시고 1,600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물건 선별을 하는지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도 적용하십시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내가 또는 가족이, 지인이, 형제가 언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또는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은 용도와 관련된 것이고 첫 번째로 그렇게 큰 기준을 정하면 물건 선별 첫 번째 기준 교통성 보입니다. 도로의 노폭에 따라서 건축개발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포장 상태, 지적상 도로인지 현황 도로인지 이도인지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따지는 게 첫 번째고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기책 항목 없는지 그런 것만 찾아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줄 쫙 긋고 대단한 양 아래 말소 기준 권리 안에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자 없는 물건만 방송하는 겁니다. 지자체 협조적인지 땅의 미래가치 얼마인지 나중에 팔 때 얼마 받고 판가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이 땅의 값어치는 40억이 넘는 땅입니다.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위험하면 안 되죠. 산사태 수해 기타 제위험성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땅은 평균 경사가 25도에서 30도 무난한 경사입니다. 우리나라 이마 평균 경사예요. 30도 이상이 60.1 여기 보시면 진한 색깔 상당히 많죠. 25도에서 30도가 14.7 개발허가 25도 기준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25.2% 개발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경사를 따져보니까 여기 197에서 가장 높은 339 고도까지 직선으로 566m에 경사가 25.09예요. 그럼 이거 차 단위입니다. 차 단위는 경사면 다 개발 가능한 겁니다.
고도차가 142m에 아파트 50층 높이에요. 그리고 우라마조 산 여기 197에서 이쪽 서쪽 능선의 경사는 463 거리에 17.71. 예, 이거는 뭐 아주 상당히 완만한 거죠. 예, 요 정도. 여기 197에서 북쪽 능선 경사 549에 27.14. 예, 요것도 차 다니는데 문제 없는 좋은 경사입니다. 그리고 요 도로 여기 도로 이렇게 가운데 골짜기로 도로 길 나 있잖아요. 그 부분 경사를 따져보니까 635m 14.17이에요. 이것도 뭐 아주 만만하죠. 14.17이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차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미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들어온 도로가 골짜기 통해서 너머까지 차가 들어갔어요. 여기 땅 깎아놓고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279에서 이쪽 336까지 횡단 경사가 623 직선거리 9.15. 이건 거의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100%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하는 거예요. 100%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100% 개발 가능해요. 산사태 걱정 없습니다. 산사태 등급이 4등급이 52예요. 예,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물, 안전하면 식수, 답작, 전작, 원해, 기타 농수로를 보시는데 여기는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강수량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우니까 물량도 충분하고 이 계곡, 이 골짜기에 둔복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런 데 둔복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 작물 재배용은 충분하겠다. 상수도 들어옵니다. 관정 뚫으면 한 150, 비용명은 한 60m. 둔복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관정을 뚫어서 순환시켜서 모든 곳에 물을 공급하며 계곡이 있는 수배양장이 되는 겁니다. 환경풍수, 땅 생기흐름, 물, 바람, 보국성을 보는데요. 해당 물건은 이것이고 이 400여 미터 이 능선의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유한 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능선이에요. 제가 보는 풍수 세 가지. 첫째, 화살 꽂듯이 직통으로 살, 바람 들어오면은 건강 나빠지고 안 좋죠. 예, 북풍, 동풍, 남풍, 서풍, 원천 차단됩니다. 두 번째,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여기, 요 부분은 정오까지는 해가 안 들어오겠고 나머지는 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겠고요. 간격은 넓습니다. 생기유통 잘 되니까 숨쉬기 좋은 땅이에요. 해당 물건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예요.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가까운데 다 있습니다. 여기 은행들이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은행이 있다는 거는 장사가 되니까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편의시설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풍수 네, 풍수 좋은 땅입니다.
생활풍수, 편의 항목들, 마트, 병원, 학교,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여기 버스터미널, 여기가 도시고요. 은행, 해당 물건지에서 나가면 바로 도시 안까지 들어갑니다. 위치, 서울 근교예요.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대상으로 목적 사업할 수 있습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실 수 있고, 대유 인구수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주변 상황 축사 없고요. 선화지 있습니다. 묘는 임야 땅이 크니까 중요한 위치 있지 않으면 결격사 아닙니다. 선화지를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고압선 주탑이 여기에 하나 있고, 해당 물건 경계라인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따라서 여기 선화지입니다. 여기 선화지예요. 능선 정상 라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땅 모양, 경작의 편부, 형상 부정 장애물 장애 정도, 벌어지는 땅 없는지 보는 것인데, 해당 물건 거의 직선 라인이죠. 예, 벌어지는 땅 없습니다. 경작의 편부라는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 된 땅이 있다면 이런 거는 경작의 편부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쓸모 없잖아요. 해당 물건은 직선 경작의 편부 없습니다. 땅 상황 1조 통풍 설명드렸고,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는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배수로 확보해야 우폐수 뺄 거 아닙니까? 해당 물건은 배수로가 확실하게 확보된 땅이에요. 요거 나라 땅 국어입니다. 물 빠지는 도랑이에요. 배수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양 토질의 양부를 보시면 해당 물건 땅은 사양토입니다. 땅의 두께는 30cm 미만이고 건조합니다. 현밀도 100을 기준으로 35 통이에요.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숲은 소나무 숲입니다. 따라서 음수림이에요. 음수림은 pH 농도 1, 7, 14 중에 1에서 7 사이에 해당이 되는 음수림입니다. 소나무는 대표적인 음수림이에요. 음수림은 땅의 토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화산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화산이 먼저 조금씩 분해돼서 땅까지 되는 과정이 숲천이 과정이라는 것인데, 처음에 땅이 화산이 터지면 이제 화산재죠. 묻어서 용암이 그게 돌덩어리가 되면 지류가 먼저 달라붙어서 그것을 이제 분해하죠. 이제 흙이 생겼어요. 그러면 잡초들이 자라겠죠. 그리고 먼저 가장 척박한 땅에 양수림이 자랍니다. 그 양수림의 대표 수종이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숲을 이루면 그 응달진 곳에 음수림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음수림의 대표 수종이 싱갈나무 등 그 참나무 종류입니다. 토양의 토성을 보시면 pH 농도 7을 기준으로 여기 산성, 여기 알칼리성 토양이에요. 해당 물건지는 소나무숲, 음수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도 되는 pH 농도 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알칼리성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산성이라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6에서 한 7, 그 전후가 작물 재배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예, 한 요 정도. 예, 가장 많은 양분,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호송이 한 5.5에서 7.5 사이입니다. 예, 요거 잘못됐습니다. 음수림 아니에요. 양수림입니다. 나무가 31년에서 40년 된 아직까지 벌기령 도달하지 않은 숲이에요. 소나무 주경수 1조 3,262억 원. 솔잎 농양 치지 않으면 따로 팔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하면 아주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276억 원. 치말 혼요림 참나무 210억 원. 그래서 이 땅의 숲의 가치는 1조 3,748억 원입니다. 탄소권은 5,983만 원 되겠습니다. 땅 주변 상황, 네, 생활 편의시설 근거리에 다 있고요. 영사는 25도에서 30도 우리나라 임야 평균 영사고 환경영향평가 등급, 농도적 법제적 평가, 개발과 관련된 맨 마지막에 통과해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다행히도 2등급입니다. 여기 일부분 1등급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2등급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이 모두 목적 사업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예, 이 땅 들어가는 이 도로입니다. 안에 있는 흙길이에요. 차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경사 만만합니다. 소나무 내 땅 안에 있는 돈 되는 소나무예요. 배수로 있고요.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해당 물건지 주변에는 인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그 마을 외에는. 나중에 손주들 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어요. 예, 여기 치킨 배달 대리라고 보여요. 그 아래가 바로 마을이니까. 각자 물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낙찰 받으면 취득세 나오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옵니다. 이면은 공시가가 싸니까 보유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 경계 측량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 가서 위성으로 다 땅 확인됩니다. 경계 측량 여기에서 여기 한다고 하면은 레이저 쏴서 끝까지 찍을 수 있게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현장 가서 위성으로 대략적인 위치 확인해서 그런데 딱 경계에 따라가지고 딱 깎을 거 아니면 경계 측량 안 하셔도 됩니다. 이면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게 비료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도움드려요. 지하수 관정비, 여기는 상수도도 들어오는데 지하수 관정 한 중공 정도 뚫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용 기준으로. 행정비, 땅 개발할 때 토목은 땅 성형, 개발에 의한 토목 두 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고 이상 종합한 기준을 통과한 물건을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 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영상 만들고 분석한 내용 카톡으로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이런 온갖 정성이 들어간 정보를 왜 여러분들은 경매공매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하십니까?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값집을 하고 돈 받으세요. 내 예산으로 낙찰 가능한 감정가 기준 추천드리는 가입비 1년 가입비 선불로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세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10억, 수십억, 100억 넘게 싸게 낙찰시켜드립니다. 감정가 비쌀수록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00억 넘는 물건이에요. 양평에 124억 9천. 얼마에 낙찰됐죠?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14억 7천. 그러면은 124억 9천이니까 110억 2천만 원 싸게 낙찰됐잖아요. 1000억 넘는 물건입니다. 이거 이렇게 비쌀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돈 벌게 해드립니다. 문자 신중하게 하십시오.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에서 교포분도 회원가입을 하세요. 영상만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개 신뢰되셔서 1년 가입비 내고 가입을 해도 도움을 되겠구나 판단되지 않은 분들 함부로 문자하지 마세요. 만나자. 왜 만납니까? 얼굴 보면 뭐가 틀려져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하세요. 예, 오늘 물건 아주 대박입니다. 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땅 가져갈 사람 없어요. 현장까지 들어가는데 도로 조건도 가보면 커다란 덤프트럭 막 다니니까 위축도 되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도로도 안 보이고 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땅 쉽게 낙찰 안 될 물건입니다.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이 땅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0억 이상 돈 벌고 낙찰받아도 될 땅으로 봅니다. 예, 요거 채석장인데 능선 넘어 저쪽에 있어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도로 여기는 덤프 트럭들이 계속 다닙니다. 해당 물건은 이거예요. 가운데 네, 요 길로 차 들어옵니다. 그리고 능선 너머까지 차 들어갑니다. 여기는 골프장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예, 이 뒤에까지 차 들어옵니다. 해당 물건 가로폭 494m, 세로 532m입니다. 공시가 5억 7,282만 6,136원입니다.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무려 6억 원이나 싸게 됐습니다. 이거 감정 잘못된 겁니다. 저렇게 큰 금액 차이 날 이유가 없는 생땅이에요. 생땅. 하나도 개발 손대지 않은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기본으로 6억 돈 벌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감정가 기준으로 10억 정도 떨어지고 낙찰받아도 될 물건이니까 앉아서 기본으로 한 18억 정도 돈 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의 시가는 41억짜리입니다. 인목은 150입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고도 197, 북쪽 214, 239, 276, 310, 336, 346 고도까지 땅의 길이 549, 서쪽 260, 279, 땅 길이 463, 남쪽 297, 326, 339 고도까지 땅의 길이 409, 동쪽 땅의 길이 473, 전체 땅의 둘레 1894m입니다. 여기서 336까지 횡단 623m 길이 직선입니다. 9.15. 이건 무난하죠?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239에서 264까지 직선 214에 11.68 이것도 만만하죠? 예, 이 땅은 능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능선까지 이쪽에서 경사가 11.68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이거는. 개발허가 25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이쪽 경사가 11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쓸 수 있는 땅이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7.14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17.71 가운데 라인은 요거는 14.17이에요. 예, 다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움드린다고 유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개발과 관련된 해결 다 해드려요. 먼저 수배양장 10개 오픈합시다. 410만원. 도로 953만원. 샤워장 개별적으로 10개 1270. 관리사당 빼고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 1억 350, 캠핑 모깃집 6억 3,375만원, 그래서 수배양장 10개, 그리고 고기 팔아서 7억 3,725만원 해보시고, 1,600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1,600개 오픈하면 연매출 1,180억 가능합니다. 방수량이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니까, 이 커다란 골짜기 분봉 만들어놔서 물 관리하면 순환 계곡 만들 수 있는 수배양장 어느 곳이든지 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정 뽑아가지고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수배양장 예약할 때 여기서 파는 고기, 생고기, 구랑, 부위별로 구랑 가격 제시해 놓으면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누가 고기를 준비해 와요. 번거롭게 와서 다 사지. 매출이 10개, 수배양장 10개로 6억 3,375만 원이나 되는데 투자비 하나도 안 넣는 이유는 중고냉장 쇼케이스 한 10여만 원이면 삽니다. 그 한 대 사다가 고기 진공 포장해서 납품해 달라.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갈매기살,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안창살 진공 포장해 놓고 전시해 놓고 하시면 돼요. 수 팔고 고기 팔고 밥 팔고 다 파는 겁니다. 장사 엄청 쉽고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권리사동은 안전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2억 2,500 3층 1층 캠핑장 판매시설 고기 냉장 쇼케이스 2층 내과살집 3층 카페 옥상 루프탑 뷰카페 2억 2,500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캠핑장 아주 잘 되는 곳인데 6만원 잡았습니다. 손익분 2천 9만원 12만원 받아도 될 지역이에요. 똑같이 돈 들여서 일반 캠핑장 4,140 캠핑교회 1억 350 매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일반 캠핑장 매출 6개월 보십니다. 일반 캠핑장 매출은 6개월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죠.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모여서 고용 모임, 지역 모임, 다락방, 샬 모임, 용어는 여러 가지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말씀 나누고 친교하는 겁니다. 그거 유치하시면 캠핑교회 되는 거예요. 일반 캠핑장은 여름 중심으로 6개월 영업, 캠핑교회는 매주 영업이 가능하죠. 등록성도 없습니다. 전용 예배당 없어요. 담임 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직접 생활 목회하시면 됩니다.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자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러시면 제가 쓴 책 제이머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하고 다니던 30대 때 사진입니다. 무수 처음 나왔을 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사진이에요.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접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세계 합판 통섭냉면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교육한 97년 서울경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예요. 지금도 공정히 가명 상담해주고 있고요.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 컨설팅, 방송 녹음 중이니까 전화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스테이크, 샐러드, 케이크,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이 모든 것들 제가 다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식성이 좀 특이한데,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지금은 올리브 오일이죠. 그전에는 올리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90년대에는. 그래서 포도씨 오일, 저것도 비쌌어요. 그걸로 스파게티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는데, 스파게티 사업해야 되겠다. 그럼 입맛이 스파게티로 바뀝니다. 피자 사업해야겠다. 그럼 피자 입맛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좀 특이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밥, 냉면 한정식, 고기류, 탕, 철판, 떡볶이, 돈가스까지 회사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한 브랜드들이에요.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창업 컨설팅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캠핑장 가서 고기 매출 얼마 나온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출 어마어마해요. 오늘 물건 아주 대박입니다. 수배 가치가 소나무만 1조 3,538억이에요. 10개 수배 양장 먼저 오픈해 보시고 1,600개까지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가능합니다. 10개 오픈해서 7억 3,725만 원 해보시고 1,600개까지 확장하면 1,180억 연매출 나오는 대단한 사업지가 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